지난해 전 세계에 날아든 유례 없는 전염병의 시작.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원인불명의 발생한 집단 것으로 폐렴이 보인다고. 신종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예비 판정이 나온 관영 매체들은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높은 전파력을 가진 이 감염병은 국경을 넘어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도 빼앗겨 버렸죠. 이랬다부터 지금 몇 개월을 이렇게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루 돈 많이 벌어갖고 밥 먹고 뭐 없어요. 그 어떤 데 적재놨다가 너무 많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리 풀어줘도 그동안에 머릿속에 인식이 돼서 잘 안 와요. 모두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유례 없는 재난 상황은 평등하게 다가왔지만 누구에게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동포들에 대해서는 비록 문은 열었지만 아직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게 됐어요. 코로나19 시대. 미처 몰랐던 주변의 모습들. 우리 곁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힘겹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발 악재를 직격으로 맞은 서울 대림동. 이곳은 중국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꾸린 동네입니다. 서울 속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이곳 대림동은 영화나 각종 미디어에서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돼 주민들이 꽤 소갈이를 해왔는데요. 코로나19 발생 후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출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줄어서 장사가 좀 영향받죠. 네, 줄기는 줄었어요. 3, 40% 정도 줄은 거예요. 벌써 12년째 대림동에서 중국 가정식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중국인 리단 씨. 손맛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신경 쓰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매일매일 우리 집에는 그 장사 끝나고 그거 바다는 그 수도하고요. 다 닦아야 돼요. 감염병 확산만큼 무서웠던 건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SNS에는 국적이나 인종 관련 혐오 발언들이 난무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림동을 조명하며 혐오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힘들게 일도 하고 법도 잘 지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손님이 이제 둘세 분이 들어오실 때 이제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니까 손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소독을 해요. 이 소독제로 이렇게 한 번씩 공기인데 이렇게 한번 뿌려요. 우리 중국 사는 동네에서 코로나가 하나 생기면 이제 한국인들이 보는 시선이 더 나빠질까 봐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한동안 오픈도 안 하고 문 닫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서로 누가 뭐 어떻게 말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10만여 명. 그중 중국 국적자는 절반 가까이 됩니다.
중국에서 온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외국인 이웃인 셈인데요. 혐오의 대상이 된 건 우리와 핏줄을 같이 한 동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필요한 거지 동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족들은 다 노예지 뭐가 동포냐. 동포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한국에 들어와서 동포라고 우기는 거냐. 그렇게 썼더라고요, 댓글에. 저희가 솔직히 중국 들어가도 한족들한테 있잖아요. 또 같은 중국인 취급은 못 당해요. 재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요즘. 우리 주변은 얼마나 더 삭막해지고 있는 걸까요?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지점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없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 혹은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주범으로서의 희생양 이런 어떤 범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봐요. 코로나19 사태로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은 건 대림동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떼골 마을. 이른바 고려인 마을로 불립니다.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에서 온 고려인 후손이 20년 가까이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조용하던 마을은 코로나19가 휩쓸면서 오히려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감염병 때문에 문을 닫는 학교 대신 지역 돌봄센터에 오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짝까짝 빨리 와봐. 오케이. 자, 손 씻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4세 까짜도 요즘 수업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3년 전 한국에 와서 아직 우리말이 서툰 까짜에게 이곳은 러시아어가 통하는 고려인 선생님이 있는 쉼터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했던 까짜는 고려인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온라인 교재에는 한국어밖에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동포가정 중에서도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고려인 동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 처음에는 접속하는 것도 어려워했고 아마 학습 지체 현상이나 학력 격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 3세인 까짜의 부모도 주변의 이웃도 까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까짜는 누구나 누려야 할 학습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죠. Нет, это было в начале, например, сюда, если она ходит, от того, что общение с детьми, учителя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больше общается с ансанимами. Дети же тяжело же сидеть дома, общение им нужно. С ребенком, говорю, вот тяжело же им сидеть дома, одним заниматься. Детям общение нужно. 이곳에 까짜처럼 언어 도움이 필요한 고려인 초등학생은 20명 남짓. 온라인 교재도 이렇게 모여서 듣다 보니 방역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저희 한국 아이들보다 더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코로나19. 실업위기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나 관련 업계가 잇따라 문을 닫았고 취업시장 문턱이 더욱 좁아지면서 청년 취업자는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에 놓였습니다. 중장년층 자영업자는 잇따라 폐업을 택해야만 했죠. 코로나발 경제 악화의 여파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허 씨도 지난 5월 방문 취업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끊기자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임시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이른바 출국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Сейчас временно, как сказать, то работают, то не работают. Но с этой, то, что эта виза сейчас не действительная, не рабочая. Работать навряд ли. Не везде работает. 출국만 미뤄졌을 뿐 사실상 비자 효력이 없어진 상태여서 취업은커녕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생계도 생계지만 태어난 지 반년 된 딸의 건강보험은 더 큰 고민입니다. 본국에 가서 새로 비자를 받아와야 딸의 외국인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100, да, ну вот грубо сказать. И то он может в Узбекистан вернуться, я не могу в Узбекистан вернуться, я должна ехать в Казахстан к себе. Отдельно? Да, отдельно я должна ехать. И это тоже так же стоит. И дочка получила бы спокойную декаду, если бы он смог бы выехать. А так как он не может выехать, получается... 재난 시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 정부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 외국인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에 한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4월 외국인 등록을 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7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주 노동자에게도 지원의 폭을 넓힌 건 전국 최초였습니다. Даже когда корона началась в Кенгидо, именно в Ансане по 70 тысяч, несмотря иностранец, не иностранец, они выдавали. Здесь вообще лояльно относятся. 보통 교부세의 70%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사실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문화와 또 문화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외국인들은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 한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약간 그 기준과 조건이 있어서 70%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안산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도 결혼 이주민은 물론 체류지 등록을 한 이주 노동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이를 보이자 재난지원금 대상 이주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공정과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는 왜? 내국인도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거나 당연히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어떤 내국인을 먼저 고려하는 어떤 이런 정책이나 우리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이러스가 국적이나 뭐 인종을 따져가지고 퍼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만 다르게 대하는 거는 좀 또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이 제외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주민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하고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의 재량에 있다는 건데요.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지자체나 정부 이렇게 집행기관에 따라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선의 원인 중 하나가 투표권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안산이나 이런 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권자이기도 하면서도 주민으로서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제 국회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아직 투표권이 없고 또 뭐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통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이웃의 모습은 어떤 얼굴입니까?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모습의 이주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혀 다른 인종, 낯선 타인으로 인식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이주민에 대한 주요성이 정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있느냐,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지역 주민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주민들이나 재외동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민주의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거주에 기반한 그 주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주민권의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세계 모두가 겨우 버텨낸 올 한 해. 하지만 주변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은 힘들었지만 오롯이 견뎌낸 시간을 통해 앞으로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 시대 이주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